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갈수록 돈줄을 조이는 분위기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대규모 양적 완화의 여파로 물가 상승세는 갈수록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 미 연준이 말하던 양적 완화 종료와 금리 인상의 예상 시기는 말할 때마다 더 빨라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의식해서 금리 인상 시점 등 통화 긴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질질 끌고 애매한 태도를 보이던 미 연준도 연준 의장 2기 임기에 들어서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시장에서는 이번에 곧 시작될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에 금융권이 왜 유난히 집중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미국을 중심으로 실물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고용 등의 일자리 수치도 개선되고, 게다가 물가 상승이 지금 너무 높다 싶을 정도로 뚜렷해지니까 이제는 돈줄을 쬐야 되는 그런 긴축의 시간이 다가오게 됐는데요. 사실 그동안의 미 연준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건 일시적이고 곧 물가가 진정될 거라는 그런 얘기만 반복하면서 금리 인상 등의 통화 긴축적인 흐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런 생각들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사실 금리 인상 등의 통화 긴축의 시점이 올 거라는 건 시청자분들도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상보다 그 시점이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지난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지난 10월에도 6.2%였는데 이번 11월에도 6.8%까지 올라서 1980년대 초반에 제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난 이후로 거의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현재 거의 전 부분에 걸쳐서 모든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물가 문제가 심각한 거네요. 네, 그리고 기업들의 생산자 물가 지수 역시도 사실 지금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러다 보니 지난 11월에 미 연준에서는 FOMC 회의를 통해서 조기 테이퍼링을 결정하게 된 거죠. 테이퍼링이 돈을 푸는 건 맞는데, 돈을 푸는 규모를 매달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양적 완화를 종료하겠다는 그런 거죠. 네, 이게 시장에 돈 푸는 걸 갑자기 뚝 끊어버리면 시장이 받는 타격이 커지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돈 푸는 규모를 조금씩 줄이면서 시장 충격을 줄이는 방법이죠. 미 연준은 코로나 이후로 채권을 사들이면서 매달 1200억 달러씩 돈을 풀던 걸 지난 11월부터는 150억 달러씩 줄여서 풀기로 한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달에는 12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가 줄어든 1050억 달러를 풀고, 그리고 이번 12월에는 여기서 150억 달러가 더 줄어든 900억 달러를 풀면서 이렇게 돈을 푸는 규모를 점점 줄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테이퍼링은 통화 공급을 줄이는 정책이지, 테이퍼링 자체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긴축적인 정책이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 현상을 시장에서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장기화될 문제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테이퍼링이 돈을 푸는 규모를 줄여나간다는 거지, 돈을 안 푼다는 게 아니죠. 돈은 계속 풀고 있는 건 그대로니까 당장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겠죠. 그렇죠. 얼마 전에 미 연준의 파월 의장 역시도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이제는 물가 상승이 더 이상 일시적이지 않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도 물가 상승의 일시적이라는 이 말을 적절하지 않은 단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이렇게 뺑뺑 돌려서 합니까?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 현상을 장기적인 흐름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 말이 틀렸다는 거죠. 올 초만 하더라도 지금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고 테이퍼링도 천천히 할 거고 금리 인상은 생각도 없고, 그리고 물가 상승은 올해 3분기 말이면 완전히 꺾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보니까 물가 상승이 생각보다 더 높게 나오면서 장기화되니까 이제서야 물가 상승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요. 올 초에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 금리 인상 시점이 2023년이 될 거라니 그런 소리를 했던 거겠죠. 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당장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열릴 이 FOMC 회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물가 상승이 가장 큰 문제다 보니까 이번 회의에서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떤 통화 정책이 나올지, 그리고 테이퍼링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내년에 금리는 몇 번이나 올릴지 같은 그런 구체적인 논의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내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시점이 예전에 말하던 것보다는 많이 앞당겨졌죠. 네, 맞아요. 원래라면 테이퍼링을 매달 150억 달러씩 줄여서 내년 6월까지 스무스하게 마무리하고 금리는 내년 9월에서 10월 이후에야 올릴 걸로 보고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1분기까지도 지금의 높은 물가 상승 흐름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모두 지금보다 속도를 더 높여서 긴축의 시간을 앞당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미국은 이미 테이퍼링을 끝내고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경제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경제 성장률을 보면 실물 경제는 이미 회복되고 있는 흐름이고 실업률은 4.2%일 정도로 고용시장은 안정돼 가고 있고 물가 상승 역시도 목표치인 2%를 이미 초과한 상태라 이번 회의에서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칠 그 이유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말하던 것도 시점을 앞당긴 건데 거기에 대해서 테이퍼링 기간까지 더 줄일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까? 그렇죠. 그게 포인트죠. 그래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 3월 내지 4월 정도에 지금의 이 테이퍼링이 종료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돈 푸는 규모를 더 팍팍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완충 효과가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네, 이번 회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시장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금리는 적어도 내년에만 2차례 정도는 올라갈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내년 6월 정도에 첫 금리를 올린 후에 다음 분기에 한 번 정도 금리를 더 올려서 내년에 총 2차례 정도 금리를 올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오던 이야기보다 확실히 더 앞당겨지는 분위기네요. 근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미 연준이 기존에 했던 말까지도 이렇게 바꿀 정도로 통화긴축의 시간을 서두르는 이유는 단순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물가 상승을 넘어서 사람들이 가진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 물가 상승 현상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예상하고 그리고 그걸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 현상을 미 연준이 경계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을 당연하듯 받아들이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미 연준은 이걸 경계해서 통화 긴축과 관련된 정책을 더 서두르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걸 그냥 단순히만 들으면 이게 뭐 대단한 거길래 중요하게 얘기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거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근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늘 가격보다는 내일 가격이 그리고 올해 가격보다는 내년 가격이 갈수록 더 비싸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래 소비를 앞당겨서 미리 소비하려는 경향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지금 좀 그런 거 있죠. 저만 해도 이번에 청소기 바꾼 것도 내년에 바꿔도 되는데 굳이 바꾼 게 내년에 물가 더 오를 거라 생각해서 이번에 바꿨거든요. 네, 맞아요. 얘기 잘하셨는데요. 시청자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지금 10,000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내년에 이 가격이 9,000원이 될지 아니면 11,000원이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죠. 사실 지금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는 물가가 더 올라서 11,000원이 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 다 지금 그걸 구매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년에 물가가 더 비싸질 거니까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소비가 앞당겨지면 안 그래도 물가가 오르는 데다가 기름 붓는 꼴이 되겠네요. 그렇죠. 물가가 더 빠르게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 되면 정책적으로 물가 컨트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예전처럼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내년 봄만 되면 괜찮아질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시장에 잘 안 먹히다 보니까 미 연준이 이번 회의를 통해 금리 인상 등과 같은 통화 긴축에 대해서 보다 뚜렷하고 공식적인 입장이 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게 시장에는 보다 명확하면서도 단호한 사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은 거죠. 10,000원짜리 내년에는 11,000원 안 되게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다 미리 단호하게 보여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FOMC 회의가 기존의 통화 완화적인 흐름에서 통화 긴축적인 흐름으로 그렇게 전환되는 공식적인 분수령이 되지 않겠냐 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회의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결과적으로만 보면 단순히 지금 물가 상승이 너무 빨라서 테이퍼링 속도도 높일 거고 금리 인상도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 속에는 앞에서 말한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과 같은 그런 메커니즘이 다 포함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해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말하다 보니까 FOMC 회의 결과가 마치 이미 나온 것처럼 들리는데요. 결과가 지금 나온 건 아니고요. 영상 나오는 오늘 기준으로 회의가 진행될 거고 시장에서는 앞에서 말한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연말에 진행되는 마지막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펼쳐질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를 미리 암시해서 보여주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번 회의를 통해서 내년에 미 연준의 통화 긴축 방향과 그 강도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번 회의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에 나올 회의 결과가 기존에 나왔던 예전 회의 결과보다는 좀 더 단호한 형태로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현재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이렇게 들으니까 좀 더 피부로 다가오고 이번 FOMC 회의 결과가 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뉴스 경제면을 보면 이번 FOMC 회의 결과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애매하게 행동하던 미 연준이 얼마나 단호하고 명확하게 어느 수준으로 긴축에 대한 사인을 줄지 시장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렇지라는 결과가 나올련지 그동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매파적 모습을 보일지 곧 결과가 나오니까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인플레 파이터가 될 거라던 연준 의장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나올까 궁금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